자, 야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왜 선수들이 아마추어 정말 유망주들이 왜 프로만 오면 왜 이렇게 실패를 하고 1차 지명 선수들이라면 그 해 연도에 야구를 가장 잘했던 8명, 뭐 10명의 그 선수들인데 프로만 오면 그냥 실패를 하는 거예요. 투수는 항상 아파. 고등학교 때 혹사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프로 오면 항상 아파요. 재활만 하다 끝난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면 똑같은 그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메이저리그도 똑같아요, 솔직히. 성공 못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카고 컵스 한번 볼게요. 이 선수는 2007년도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전체 3순위. 전문가들이 이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3루수다. 최고의 3루수가 될 거라고 했어요. 스윙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간결하고 예쁘고 완벽한 스윙 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 3순위인데 메이저리그 데뷔는 했어요. 그 보너스로 그냥. 못했지만 구단에서 그냥 육성 차원으로 한번 올려보냈어요. 결국은 너무 초라하게 이 선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추신수 선수 경기 봤으면 텍사스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뭐 현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뭐 그냥 그다지 1라운드 픽인데 정말 초라해요. 컵스도 돈이 없던 구단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육성이 정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오면서 육성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앱스탄이 오면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앱스탄이 오기 전에 전년도에 뽑았지만 여기 포함시킨 이유가 뽑고 나서 바로 앱스탄이 만들어 놓은 육성 시스템을 가장 처음 맛본 선수가 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1년도 1라운드 픽이고 21살에 메이저리그 데뷔하고 24살에 23개의 홈런을 기록했어요. 자, 이전에 뭔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선수는 1라운드 픽이었고요. 4년 뒤에 메이저리그 데뷔하고 23살에 거의 3할에 가까운 타율 기록했어요. 이것도 없는 선수. 이 선수는 20개, 40개 가까운 홈런을 2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벌써 기록을 했고 올스타까지 뽑혔고 이 선수 또한 자 15년도는 거의 그 메이저리그에 반 시즌도 안 뛰었는데 벌써 16개 홈런 쳤고 2년 뒤에는 30개 홈런 쳤어요. 24살에. 자, 이 선수도 지금은 마이너리그에 있지만 뭐 24개 홈런을 22살에 기록을 했고 매뉴얼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그 신인 선수를 뽑아오면 어떻게 육성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매뉴얼이에요. 보면 자, 첫 번째가 역량을 나와요.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구단도 역량 신경 쓰거든요. 지금 이상하게 작년 시즌 이후부터 올 시즌부터 굉장히 역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고요. 자, 멘탈 트레이닝도 해야 되는데 국내 구단도 멘탈 트레이닝 하거든요. 시즌 전에 한 번 하거나 시즌 중에 뭐 한 번 더 하고 시즌 끝나고 마무리 캠프 할 때 좀 한 번 더 하고 여러분들의 멘탈이 심리적인 부분이 50명, 60명 같은 선수들이 앉아서 누가 외부 강사가 와서 1시간, 2시간 떠들어대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절대 안. 심리라는 거는 매주 자기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좋아져야 돼요. 누구 심리박사 데리고 와서 1시간, 2시간 떠들고 오케이, 우린 멘탈 트레이닝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안 좋아져요. 체력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신인 선수들을 뽑아오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 타임테이블인데 미국은 메이저리그는 6월에 드래프트 선수를 뽑아와요. 뽑아오면 이 선수를 메디컬 체크를 하고 이상하게 기술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번에 1라운드에서 뽑힌 투수가 있는데 그 투수를 2주, 3주 동안 계속 보강시키고 교육시키고 코어 운동시키고 교정 운동시키고 여러분이 했던 그런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선수는 답답해 죽겠어. 내가 투수인데 나는 공을 던지고 싶은데 못 던지게 하는 거예요. 캐치볼만 하라 그러고 자 2주, 3주가 지나니까 그제서야 4일에 한 번씩 불펜 피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개수가 30개밖에 안 돼. 30개를 절대 넘으면 안 돼. 간혹가다 뭐 넘는 경우가 있지만 30개 미만으로 보통 끝나요. 자, 그렇게 치면 오프 시즌 때 우리나라는 마무리 캠프 가서 엄청 돌리거든요. 기술훈련 시키고. 근데 거기서는 11월, 12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냥 또 웨이트 체력 캠프만 하는 거예요. 또 이때
12월 돼서야 가볍게 뭐 티베팅 하거나 캐치볼은 들어가요. 하지만 기술 훈련은 절대 없어요. 자, 이거를 앱스타인이 왜 했냐? 아니, 선수들을 봤더니 너무 아픈 선수들도 많고 힘도 없고 결국은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야구 선수로서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테크놀로지도 있어요. 뭐 신경 트레이닝, 뭐 스포츠 비전 트레이닝도 많이 하는데, 자, 작년에 와서 1개 구단, 2개 구단한테 그 신경 트레이닝을 도입을 해야 된다. 거기서는 막 오고 싶어요. 그 회사에서는 우리 KBO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거 할 시간에 기술 훈련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앉아서 가볍게 15분, 20분 컴퓨터로 게임 할 바에 그냥 기술 훈련을 하겠다는 거야.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공감이 안 가더라고. 자,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기술 훈련, 우리나라는 기술 훈련이 너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특히 투수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상이 너무 많아. 야수 1명이 수술 받을 때 투수는 4명이 수술을 받는데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데, 가장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에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리그를 총괄하는 마이너리그 트레이닝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 높은 사람이 바로 재활 코디네이터. 지위가 높기 때문에 재활 트레이너라고도 하지 않고 재활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붙여줘요. 그 밑에 이제 마이너리그 트레이너가 있겠죠.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뭐 루키리그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그 트레이닝 파트 그 구조를 보면 1군 트레이너가 가장 좋고 2군 트레이너, 3군 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는 가장 경험이 없고, 대부분의 구단들이 가장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보통 재활 트레이너 여기 가 있어요, 지금. 자, 재활이 안 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투수가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3가지인데, 과사용, 아니면 투구 폼이 나쁘거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피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100%, 200%의 파워를 써서 온몸을 써야 되는데, 아까도 봤듯이 가동성이 나쁘고 코어도 약해, 유연성도 떨어져, 근력도 떨어져. 이런 선수를 데리고 마무리 캠프 가서 기술훈련 공 던져라, 100개 이상 던져라 했더니 다 아픈 거예요, 지금. 신체적으로 절대 피칭을 할 수 있는 몸이 돼 있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시카고 컵스에서는 새로 신인 선수들을 뽑아오면 체력을 엄청 강조한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신체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우리나라는, 국내 구단은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훈련이 교육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교육을 통하면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자, 교육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로서 정말로 기량이 성장하고 정말 김광현 같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여기뿐이에요. 여기. 자, 메이저리그 구단은 이때 이 시기가 지나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기량이 성장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140km를 던지는 19살의 투수가 있으면 5년 동안 잘 관리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면 이 선수가 150km를 던질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28살 140km 던진 28살의 투수 데리고 와서 아무리 훈련시켜도 이 선수가 150km 던질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왜? 신체 성장이 벌써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구속이 정말 떨어지는 시기가 30살에 올 거예요. 정말로 30살에. 우리 몸의 노화는 25살부터 시작해서 30살 찍으면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는 이때뿐이에요. 이때뿐. 이때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돼. 저축을 해야 돼. 저축을, 몸에. 그러면 이 30살의 구속이 떨어지는 시기가 31살, 32살 늦춰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호르몬 주사 많이 맞죠? 불법. 얼마 전에도 어떤 전직 야구 선수가 스테로이드 했었잖아요. 자기 학생한테. 자, 여러분들의 남성 호르몬도 30살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몸이 약해질 거예요. 근력이 떨어지고 그게 느껴질 거예요. 방법이 바로 도핑이에요, 도핑.
나는 가장 좋은 도핑이 바로 운동 열심히 하고 잠을 푹 자는 게 가장 최고의 도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더니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 3일까지 거의 70시간까지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요. 괜히 이 주사 맞고 호르몬 분비시키지 말고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면 이렇게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고, 자, 그리고 자정 전에 자면 성장 호르몬도 엄청 많이 분비돼요. 자, 12시 이전에 잘 경우 취침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가 바로 10시부터 12시 이때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선수들,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선수들이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건 정말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엔 무조건 잠을 재워야 돼요. 긴 거 한번 볼게요. 키가 170밖에 안 돼, 이 선수는. 팀 콜린스라는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평균 신장이 거의 190에 가까운데 이 선수는 170밖에 안 돼. 정말 요만해. 실제로 봤더니 요만해, 정말로. 그리고 체중이 77kg. 이 선수가 어떻게 메이저리그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 선수가 이랬던 선수예요. 이랬던 키가 170에 몸무게가 58kg 정도 나갔던 선수인데, 그리고 구속은 80마일 초반대밖에 못 던졌어요. 이 선수 너무 약하니까. 이 선수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근육량을 20kg 가까이 증가를 시켰더니 점프력이 이만큼 높아졌고, 우리 야구 선수는 파워 스포츠잖아요. 야구는 가장 파워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제자리 점프, 제자리 멀리뛰기, 단거리 스프린트를 세 가지를 하면 그 선수가 야구를 잘하겠구나, 못하겠구나,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했던 트레이닝 프로그램 보면 정말 잘 먹었고 영양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썼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트레이닝했고 잠 세 가지를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선수. 그래서 지금은 뭐 비록 마이너리그에 있지만 메이저리그에 5년 가까이 뛰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 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거는, 기술 훈련은 적정량을 절대 넘으면 안 돼. 넘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한테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 여러분들 일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잖아요, 어머니, 아버님들. 일 오래 하면 뭐 몸 힘들고 지치고, 일 많이 한다고 막 몸이 좋아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공부도 하루 10시간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고 명문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명문대 가고 좋은 성적 받고 하는 건데, 저는 야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기술 훈련에 치우치지 말고 나머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멘탈 트레이닝, 뭐 트레이닝, 그리고 뭐 체력 트레이닝, 그리고 역량,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김광현 같은 선수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